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전치사는 매달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땡큐예요. 그러니까 품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뒤에 명사가 있어요. 전치사 자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접속사 자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뜻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구조 분석을 해서 품사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44개 전치사 쓰임이 나오는데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왔던 전치사를 엑셀에 넣고 돌려보면 44개만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는데 틀렸던 걸 또 틀리고 틀렸던 걸 또 틀리면서도 끝까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이면 저 44개 표를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재 312페이지에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정리가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예를 보면 for를 봤다 이거야. for를 보면 이게 사전을 찾으면 사전 한 페이지 가득에 for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for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에 나왔던 for는 6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6가지가 뭐냐가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만 철저하게 머릿속에다가 담아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점수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머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수거입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이 변형 문제가 되는 건데 수거 문제는 사실은 암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그 당연한 게 우리가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하게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워주시는 게 좋긴 한데 전치사는 앞에서 답을 결정하는 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comply 그러면 with, be responsible 그러면 for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동사나 앞에 있는 형용사, 앞에 있는 명사가 답을 결정하는 수거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 리스트들도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애들은 선택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뭐까지라고 그랬어. by도 뭐뭐까지고 until도 뭐뭐까지야. 그랬을 때 기준이 뭐냐 이거죠. 선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라는 건 동작과 상태일 수도 있고 기간과 기준일 수도 있으며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일 수도 있고 사람이냐 사물이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이티브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그만큼의 논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겠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문제는 굉장히 땡큐죠. 이렇게 명사 주면 앞에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접속사. 이렇게 문제를 주면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수능 스타일이 많아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서플라이 디비전이 성과가 작년에 안 좋았어요. 이러면서 혼자 소설을 쓰고 있죠. 누가 한국말로 빼서 문제 풀라고 했습니까? 이게 문제를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건 이 문장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토익을 보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올소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올소가 뭐뭐 또한이야. 또한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토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품사로 대답하세요. 부사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고요. 접속사고요. 리가드레스 자체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리가드레스가 형용사냐 부사냐는 의미가 없고요. 리가드레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형용사든 부사든 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출제 포인트가 리가드레스 업까지 나와야 전치사다. 단독으로는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할 수 있는 명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결어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결어란 게 뭘까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뒤에다가 내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어. 추가할 때 쓰는 걸 연결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주어 동사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접속사. 명사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전치사. 이런 게 연결어라는 겁니다. 반면에 형용사나 부사는 연결어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능적으로는 무능한 애들이죠. 아무것도 지 혼자는 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거기다가 명사를 추가한다든지 주어 동사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전혀 없고 의미만 있는 아주 쓰잘데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라는 애들이 갖고 있는
계급이나 아니면 비중이나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품사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한 문장 앞에다가 명사를 붙인 거기 때문에 뭔가를 붙이기 위해서는 연결어가 필요하고 영어의 연결어는 전치사와 접속사밖에 없고 전치사와 접속사 중에서는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전치사니까 오늘의 답은 전치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는 건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거 같은 경우에는 빈출을 좀 외워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치사에 대해서 완전히 빠끔해. 네이티브야. 네이티브들은 안 외웁니다. 왜? 네이티브들은 스스로 전치사를 조합을 해서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교체해. 얘하고 얘가 교체되는 거야. 그럼 with죠. 근데 replace A를 사람을 교체하는데 with 도구수단이니까 사람으로 교체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떤 직위, 자, 매니저로서 교체해요. 이러면 직위가 as를 받거든요. 정리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replace A with B라고 무조건 외우고 있습니다. 무조건 외운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뒤에 있는 명사나 앞에 있는 동사를 바꿈으로써 변형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는 게 초짜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고득점자들은 기본적인 전치사를 이해해서 필요할 때마다 바꿔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게 고득점입니다. 그러니까 replace A with B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건 700대. 자, 뒤에 명사가 바뀌네. 그럼 전치사도 따라서 바꿔줘야겠네. 뒤에 명사가 바뀌면 전치사도 바꿔. 근데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전치사에 대한 웬만한 감각이 있지 않는 한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0대들은 단수 넘기를 하고 900대들은 오히려 42개의 전치사를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변형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순발력 있게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뭐 900점대 이렇게 아니니까 기본적인 건 외워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변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솔루션이라든지 뭐 어딘가 목표점이거든요. 방향점, 어디인가를 향하는 그랬을 때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된다는 게, 자, 여기 이게 문제가 있어. 문제의 해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이 되잖아요. 글쎄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요. 문제는 해결점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문제점이 아니죠. 처음부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나 문제의 해결이란 건 우리나라 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보기에 지금 보세요. for가 없죠. 글로 향하는 나아가는 방향이고 대상이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버나 어바웃을 생각한단 말이야. 특히 어부가 나오면 끝장나죠. 여러분들 어부 나오면 다 틀리죠. 왜? 우리나라 말로 문제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난이도를 높게 주려고 맘먹었으면 여기 for하고 어부 줬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시켜준 겁니다. 내가 줬으면 여기에 전치사 for하고 어부까지 끼고 들어왔습니다. 어부는 구성 요소죠. 문제점의 구성 요소가 해결책이야. 그럼 그건 더 이상 문제점이 아니죠. 해결책을 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이거는 어떤 주제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향,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for나 to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주 쓰는 애는 to죠. 그래서 어떤 성공에 있어서 key to the success고 solution to the situation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안 외워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감각이 사실 국어 영어가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중요한 것들을 외우고 나중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이 전치사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치사 문제 중에서 어떤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뭐뭐 동안이라고 얘기했어? for도 뭐뭐 동안이에요. during도 뭐뭐 동안이에요. 선택해. 자, 뭐뭐까지라고 했어? by도 뭐뭐까지예요. until도 뭐뭐까지예요. 선택해. 문제는 이런 선택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게 소위 말해서 영어식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식 사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영어식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뭐까지 by, 뭐뭐까지 until, 뭐뭐 동안 for, 뭐뭐 동안 during 이렇게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죠. 근데 이 영어식 기준이란 건 뭘까요, 그러면? 영어식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그 기준이 의미가 아니다, 뜻이 아니다. 이건 정확한 거죠. 뜻으로는 그 기준을 절대 알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의 기준에는 영어라는 문화를 보면 영어라는 문화는 기준이 얘가 상태야? 동작이야? 기간이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거야?
아니면 완료되는 거야? 아니면은 얘가 어떤 기간을 나타내? 특정 시점을 나타내? 아니면 얘가 사람을 나타내? 사물을 나타내? 아니면은 얘가 구체적인 수단이야? 아니면 포괄적인 정의야?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뜻을 갖고 움직이는 동양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왜? 뭘 물어봤는지 모르거든, 문제가. 지금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this morning, 오늘 아침까지 다 되죠. 오늘 아침 이래로. 왜 안 돼요? 안 되겠어요? 돼요. 오늘 아침 이후에 since 오늘 아침 이래로부터 계속 되겠죠. until 오늘 아침까지 되겠죠. 이렇게 말장난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말고 기준을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8시 until이 나왔다는 건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료를 쓸 수 없고요.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됐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과거 기준이니까 그때까지 뭐뭐 해온 거니까 대과거 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since가 나왔어요. since가 나오면 과거가 나오면서 이쪽엔 현재 완료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has not been.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대과가 아니네. 현재 완료네. 답은 since네. 이렇게 앞뒤 배열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무료 강의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강의입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스킬의 완성은 사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치사에서만 상당한 게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모든 언어를 관통하는 코드입니다. 영어의 코드가 이 코드인데 동사도 그래서 상태 동사, 동작 동사가 있고 완료 동사, 지속되는 동사가 있고 명사에도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동사에도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앞에 강의에서는 진행을 안 했느냐? 이런 정도를 이해하려면 이미 점수가 900대이신 분들 아니면 영어권에서 어느 정도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면 동양인 마인드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배제하고 앞에 강의들은 거의 뭐 찍기 수준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제 거의 막반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실전반을 위주로 한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실전반은 단어 뜻 손붙잡고 안 해옵니다. 해석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뭘 배울까요? 실전반에서는. 이미 900대인 애들은 왜 강의를 들어올까요? 걔네들은 영어의 감각을 위해서 강의를 들어오는 겁니다. 왜? 남들 외워서 맞추는 문제를 나도 외워서 맞출 수 있어. 문제는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춰야지 만점이 나오는 건데 남들이 틀리는 걸 맞추려면 영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앞에는 그다지 없어도 어떻게 버틸만 한데 전치사로 넘어오면 이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얘도 말되고 쟤도 말된다는 그런 이제 흐름에서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절대 못 푸는 문제거든요, 사실. 왜? 얘도 말되고 쟤도 말되는 거죠. 오늘 아침 8시까지, 오늘 아침 8시 이래로, 이후로. 그래서 앞뒤의 배열을 맞추면서 영어는 단어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앞뒤의 단어들과 조합을 해서 센텐스로 존재하는 거지 단어가 언어는 아니거든요. 언어라는 건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야 언어를 하는 거고 단어만으로는 언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전치사 쪽인데 지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be distributed to라고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백날 외워도 요즘 시험 많이 어려워져서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외울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to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언제 동안. 뒤에 명사가 바뀌니까 뭐가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까? 전치사가 따라서 바뀌고 있죠. 그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명사를 바꾸면 전치사를 같이 바꿔줄 수 있는 감각이란 게 쉽게 생기느냐. 이런 난이도 문제는 사실 900대 이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외운 것만 맞춰도 사실 8, 900은 나와요. 만점이 나오려면 근데 변형이 가능해야 되고 변형이 가능하려면 결국 44개 표에 있는 전치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익혀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replace, 자 누가 누구를 교체했냐 이거죠.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replace 했어요. 주어가 회사라고 친다면 사람이 자 도구, 수단,
사람으로 교체된 거예요. 근데 얘가 앞으로 나왔어. 얘가 앞으로 나온 거죠. 얘가 앞으로 나왔어. 그러면 리플레이스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교체했어요. 얘기 끝났죠. 근데 여기 직위가 나왔네. 그러면 직위에 걸맞는 전치사 42개 중에는 as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구조하고 맞물리면서 들어오는 거지 옛날처럼 무조건 수거를 외워서 들어갈 수는 없는 문제가 요즘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요. 전치사 문제들은 일단 1번부터 10번 사이에 나오는 전치사와 접속사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고요. 42개 기본형을 묻는 문제도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변형이 나오는 문제들은 기본 수거를 외우고 그다음 42개의 전치사를 혼자서 갖고 노는 정도가 돼야지 이런 변형 문제까지 해서 만점까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혼자서 이 변치사를 몇 번을 독학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영어권, 생활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붙지는 않아요.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애들입니다. 뭐요? 자, if를 대신할 수 있는 전치사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전치사 문제가 뭐냐면 원래 전치사였던 게 아니라 파생된 겁니다. 원래는 품사가 동사였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자 분사로 자꾸 쓰여. 근데 분사인데 뒤에 명사를 자꾸 대고 다녀.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 전치사처럼 보이네. 그래서 아예 사전을 보면 품사가 regarding 이런 건 전치사라고 굳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파생품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자 분사인데 전치사로 굳어진 가장 빈출 전치사 리스트입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전면구 치우고요. 전면구 치우고요. 그러고 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명사가 보이고 주어 동사가 보이죠. 부사가 있다고 해서 명사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주어 동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뭐가 답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로드 클로저 때문에 더 오프닝이 has been rescheduled 되었다.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서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compared는 안 돼요?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려놓고 푸세요. 접속사와 주어와 비동사까지 살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누구하고 비교해야 됐다는 얘기입니까? compared to는 비교 대상입니다. 그럼 도로 폐쇄하고 오프닝이 비교 대상인가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린다 싶으면 오히려 원칙에 충실하게 들어가도록 하세요. 자신이 문제를 봤을 때 요게 좀 아슬아슬해 이럴 때는 아예 다 살려놔서 원래 의도를 살리고 출제 의도를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ompared to를 넣고 싶다면 뭐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란 건 오프닝과 도로 폐쇄가 비교 대상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답을 제거하면서 뭐 때문에? 기분, 전치사, 분사형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치사 문제는 워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막 떠들면 오히려 더 주눅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바퀴를 쭉 도시고 제가 아까 부탁했듯이 수거, 기본 수거 외우시고요. 44개 기본 용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넣었다 뺐다 바꿔보면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하면서 감각이라는 게 생길 때까지 조금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품사가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치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파6 강의라든지 뭐 아직도 할 길이 멀어요.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